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정부가 오늘 북한에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뻔했나,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는 사람이 활개치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주장해 야당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에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오늘 오전 북측에 보냈습니다. 북한이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안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정부는 또 모레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열자고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북측과 상봉 날짜와 우리 측 방문객들의 숙소, 행사 준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리 측이 제안하는 상봉 날짜를 사전에 북측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월 29일 판문점 북한 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라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직접 전남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냐는 질문에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시 안철수 신당 지지 여론이 민주당을 추월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의 말입니다. 박 의원께서 직접 호남 전남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호남에서도 네. 박지원 너만이라도 중앙 정치에 남아서 네. 호남을 좀 대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햇볕 정책의 계승 발전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망도 있지만은 또다시 안철수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을 지키는 길은 호남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거의 광주 전주를 다녔고 이번에는 아예 11일간 목포에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은 뭐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지 않는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박주선, 강동원 등 호남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호남 의원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처럼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안 의원은 자꾸 야권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다 먹고 수도권에서 경쟁하려 한다. 구정치처럼 의석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는 지탄도 상당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뻔했나,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는 사람이 활개치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주장해 야당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그제 인천에서 열린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의 완결판은 6.4 지방선거라며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졌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는 사람들이 활기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나라 망할 뻔했어요.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실제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대비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적절히 잘 쓰라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또한 자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의 박근혜 대통령 지난 1년간 허송세월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로 치부하는 등 당내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이신지 박근혜 대통령 홍위병이신지 구분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홍반장이 되셨습니다. 국민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시기를 바란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 위험 등 신흥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1원이 오른 달러당 1,085.5원에 개장했으며 이후 상승폭을 키워 전 거래일보다 7.3원이 오른 달러당 1,087원 7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65포인트 하락한 1905.91로 장을 시작한 뒤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한때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진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시장이 불안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신당의 임시 명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추는 오늘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추 측은 새정치신당으로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최종 당명은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추 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지향하는 바는 새정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권 분열을 일으켜서 큰 패배를 같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17개 광역단체장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두세 개 자리를 갖고 가서 전투에 이길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거듭 야권 공멸을 걱정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가 올해 전면 차단됩니다. 또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와 정보 공유 시 고객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정부와 여야는 최근 카드사의 1억여 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남북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AI가 발생한 4곳의 지자체의 방역 지원을 위해서 어제 각각 5억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소독비와 약품비 등 방역 기자재와 물품 확충, 철새 이동 경로 등에 대한 방역 강화에 쓰이게 됩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재정 수요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책임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공개 서한을 언급하면서 북남 관계의 파국 상태를 바로잡을 근본 책임은 북남 당국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남 당국은 시대와 역사 앞에 현 비극적 상태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결의에게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안겨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며 대북 정책을 비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2월 마지막 주 시작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의 일정과 목적 등을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에 다음 달 초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측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일정 등을 국제적 관례에 따라 중국 등 주변국과 북한에 통보할 것이며 북한에는 설 연휴 이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중국 등 주변국에는 군사 외교 채널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다음 달 초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무관을 불러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임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설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의 일정과 목적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미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고를 발령한 데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불신임 경고가 발령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 피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상황인식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상황 축소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민주당의 제안을 당장 수용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해고 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 판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류모 씨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